읽어보세요. 그거 보면 좋은 아이디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네, 나머지는 뭐 나중에 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행안부 장관님. 네. 이거 경찰청장 오셨으니까. 예, 경찰청장 지금 저번에 이 그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업무방해 이거 혹시 뭐 수사를 책임 기관을 만들어서 한다고 뭐 그랬던가요? 예, 사이버 수사 심의관을 TF 팀장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예, 전담팀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우리 총리께서 업무 진행하시죠.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대통령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조금 추가로 그 농어촌 기본소득 등 인구 증가 영향 분석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그렇고 햇볕 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신안 등등도 제가 가서 보니까 는 데가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여쭤봤거든요. 어디서 어떤 분들이 왜 왔는지 물어봤냐. 근데 의외로 그런 조사를 안 했더라고요. 좀 의외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정체적으로 농림부 외에도 좀 행안부가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신안군은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 인구 감소 지역이고해서요. 이건 아마 각 지방 정부에서 다 하고는 있을 텐데 왜냐하면 이게 대상자인지 아닌지 하려면 실제 사는지 어디서 뭐 했는지를 조사는 할 테니까 네. 하면 나중에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해당 지방 정부에서 확인해 보니까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안 한대 안 했더라고요. 네. 네. 이후 순서는 그러면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통령님 방중 방일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 외교부 장관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위한 올해 첫 일정으로 중국과 일본을 순차 방문하셨습니다. 국빈 방중에 이어 지난주 방일 셔틀 외교까지 이어진 연쇄 순방은 우리의 이웃 국가인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우리의 국익과 민생을 지켜내고자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중일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칫 위축될 수 있었던 우리의 외교적 입지는 영상 개인 간의 정서적 유대와 전략적 공감대로 오히려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보다 거시적으로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번영 그리고 한중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이번 순방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 성과를 중국, 일본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중 성과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근본 국빈 방중을 통해 한중 간 대등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한중 정상이 2개월 간격으로 상대국을 국빈 방문하고 새해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을 함께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한중 관계가 그만큼 돈독해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양 정상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교부 장관님, 이거 그렇게 하면 한창은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줄이겠습니다. 요지만. 네. 둘째, 한중 간 수평적 호혜 협력에 기초한 민생 분야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한중 간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 및 사회 문제에 대한 진전된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문제 관련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다시 확인하였으며 우리는 중국의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 역할도 당부했습니다. 다음 일본 방문 성과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한일 셔틀 외교 차원에서 이루어진 근본 정상회담은 나라에서 개최되었고 올해는 특히 한일 관계의 새로운 60주년이 시작되는 원년이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양 정상은 한일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사회 분야에 있어서는 작년에 출범한 한일 공통사회문제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하고 또 초국가 범죄 등 양국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도 조세희 탄광 이슈 등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후속 조치입니다. 방중 후속 조치 차원에서는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정상회담을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중 정상 간의 교류 흐름을 이어가면서 분야별 실질 협력 성과도 지속적으로 거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중 간의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 그리고 서해 문제의 진전된 이행을 추진하겠습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지속해 나가면서 AI 등 경제 분야와 사회 분야 등 각 방면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입니다. 네. 이거 뭐 고생하셨고요. 외교부가 이번에 막 정상회담들이 너무 급박하게 너무 많이 사실 진행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들을 아주 잘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도 열심히 고생한 사람들 몇 사람 뽑아가지고 포상을 좀 하시도록 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원래 제가 일본 총리하고는 이게 소위 우리가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원래는 제 고향 경북 안동으로 가고 싶은데 거기 숙소가 없다면서요? 네, 대구 회의장이나 숙소가 마땅치 않다고? 그래서 대구에서 하시고 안동에 들르셔서 뭐 하회 마을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거기서는 불가능해요? 저 대통령님, 네. 저 안동에 안동 출신 한번 얘기 들어보죠. 안동에 숙소가 있습니다. 어디? 아니 그냥 숙소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 정상회담을 할 정도가 되냐? 저희가 지금 그 한옥을 해가지고 한옥을? 새로 한옥 숙소도 있고요. 그 장소가 정상회담 하기에는 조금 좁지만은 여러 가지 품격은 충분합니다. 저희 지금 저 말이 진실인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대통령님 의전장이 지금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할 예정인데요. 그랬어요? 일단 예비적으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사성 호텔이 150객실 있는 사성 호텔에 스탠다드라고 있고 회의는 도청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호텔하고 인근이 도청 도청 활용할 도청이 수 있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한옥 그 호텔이 한 20방 정도가 있는데 그 안에 PRS하고 유사한 좀 좋은 방이 하나 있다고 하니까 뭐 그걸 종합하면 우리야 뭐 아무데나 모텔에 가서 살아도 되는데 근데 상대 정상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가서 보고 예비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좀 실사를 한 다음에 종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기 시설 보완을 좀 해서 할 수 있으면 네. 시설 보완을 좀 미리 해놓든지. 또 우리 저 에이펙 회의하거나 이럴 때도 뭐 수백억씩 들여가지고 네. 또 시설 개선 지원하잖아, 그죠? 안동은 사실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네, 네. 이제 나라현을 우리가 갔는데 다음에는 가능하면 일본 총리께서도 안동으로 가고 싶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숙소나 이런 건 잘 챙겨 보는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실장님 안동 가시면 제가 수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준비해보겠습니다. 권 장관님께서 고향이시라고 그게 실제로 가능할 겁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공간이나 연구를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중국은 사후 뭐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예. 경제 분야 성과 대통령 보고를 고전에. 예. 중국은 사실은 이제 문화 분야 교류 협력이 과연 얼마나 빨리 복구되느냐인데 네, 좀 진척은 좀 있어 보여요. 얼마 시간이 안 지나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뭐 보도상으로 보면 조금씩 뭐 징후가 나아지는 있다고 것 하는데. 같은데요. 1사분기에 장관급 회담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1사분기. 네, 그럼 그때 좀 보기로 하죠. 예, 그 대통령께서 그 방중 경제 성과 및 후속 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9년 만에 국빈 방문을 통해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에 초석을 마련하셨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과거에는 제조업 위주였는데 좀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비재, 컨텐츠, 서비스 분야까지 이렇게 대폭 확대된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먼저 정부 간 MOU를 총 14건 저희들이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2건은 상무협력 대화, 교통협력 대화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협력 강화한 건 6건이 있었는데요. 산업단지 협력, 그리고 위생검역 제도 개선, 지적재산 보호 등까지 확대된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신협력 분야로서는 디지털 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중소기업 이외의 벤처 스타트업 협력, 그리고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순환경제의 새로운 협력 분야까지 개척하시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민간 간의 경제협력 성과도 32건의 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요. 제조업이 3건, 소비재가 식품 등 15건입니다. 그리고 컨텐츠 분야도 게임 등 7건, 그리고 서비스업도 7건 등 비즈니스 창출 기회가 완전히 이제는 소비재 서비스업 분야로 넘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기업들 행사를 통해서 24건의 4,400만 불의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고요. 그다음에 2,500만 불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후속 조치를 저희들은 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게 더 발전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대통령께서 작년 6월 이후에 그 활동하신 걸 저희들 다 분석을 해보니까요. 20차례의 정상회담, 그리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50차례의 또 세부적인 정상회담까지 성과가 있었고요. 정부 간에만 73건의 어떤 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MOU는 MOU다 하는 이런 속설까지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는 이걸 불식시켜서 MOU가 본 계약으로 체결이 되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정상회담 전후로 거기서 뭐 이런 계약이나 기업 간 MOU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예, 정상회담 계기에 대통령 임석하에서 한 게 74건 정도가 되고요. 또 민간 기업들이 별도로 한 걸 저희들이 보니까 또 한중만 해도 30건이 넘고 이런 그런 상황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하시죠. 다음 보고로 넘어갈까요? 네, 저기 대통령님 제가 네. 식약처장 왼쪽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11월에 대통령님께서 UAE 다녀오셔서 네. 저희가 거기서 MOU를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UAE에서 그 대사관에서 공식 서한이 왔는데 UAE에서 식약처를 이제 참조 기관으로 인정한다는 서한이 2달 만에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K-바이오의 의약품 의료기기 진출이 굉장히 간편해지고 빨라져서 최소한 한 7개월 정도 빨리 진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이제 사후 협의나 이런 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좀 해야 되는데 다들 잘하고 계세요. 속도를 내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자주 말하지만 하여튼 이 공무 영역은 너무 느려. 제가 보긴. 그래서 가능하면 속도를 빨리 좀 내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네, 외교부, 경제부 두 부의 보고에 대해서 더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네.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활용 확대 방안을 국가보훈부 장관, 외교부 장관님 먼저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고 의견 말씀 듣겠습니다. 예, 국가보훈부 장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전까지는 상하이시나 항포구청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국가보훈부나 총영사관에서는 관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었답니다. 대통령께서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는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협의를 해보자 자세가 확실하게 맺겠다는 이야기를 베이징 그 노대사님과 여기
총영사 간의 총영사, 부영사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단 상하이는 우리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로 관리하는 지역이 한 31군데 있습니다. 이 중에 독립운동 사적지로서 상해 임시정부청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현재 항포구청에서는 이전 및 철거는 불가하고 원형 지속 보존 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원형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기원품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거는 2015년까지 판매하다가 중국 당국에 의해서 판매 중단을 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현재 저희들이 인정청사 건물이 1호부터 12호까지 있는데 저희들은 3, 4, 5호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1, 2호까지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여기에 상설 전시관, 굿즈 판매점 이런 이거 것을 좀 올려보세요. 예, 여기 1, 2호실까지 저희들이 임차를 하든 사용을 해서 여기 굿즈 판매점 또 상설 전시관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 리모델링 하게 되면은 체류형 체험 공간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진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까지는 중국 정부 상하이 당국에서는 자기들 일이니까 관여하지 말라는 입장에서 이제는 우리 예산 지원이라든가 우리 민간 기업이 와서 개발에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비친 바가 있습니다. 1993년도에는 우리 삼성이 임시정부 청사 복원 지원에 약 30만 달러 지원을 했었고요. 2004년에는 현대차 그룹이 청사 보존을 위해서 재개발을 유보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번에도 이 1, 2호실이라든가 이 저희들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 민간 기업 협조를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는 산업부라든가 중소기업 벤처부의 도움이 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굿즈 판매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굿즈 제작은 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추후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던 임정청사 연계 보훈관광 벨트는 현재 상해에 저희들이 사적지가 31곳이 있습니다. 31곳 있는 것을 대표적인 것을 67개 연계를 해서 관광 벨트로 추진하게 되면은 저희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중국 관광객도 이 코스를 많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상하이에 있는 한국문화원, 그다음에 관광공사 상하이시사 등과 저희들이 협조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정청사 연계 문화행사 개최는 일단 4월 29일이 윤석열 의사 의거일입니다. 그다음에 원래는 100번 탄신 150주년이 되기 때문에 주요 독립운동 계기의 임정청사 연계 문화행사를 추진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컨텐츠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정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 체계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교부, 문체부, 국무조정실, 그다음에 산업부, 중소기업부 모두 이를 함께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국가본부가 좀 주도도 하면서 우리 다른 부처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외교부에서는요. 그 베이징의 중국 중앙정부와 또 상해 지방정부와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면서 우리 모르게 이 청사가 변모하는 일이 없도록 잘 와치하고 우리의 그 계획을 각인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사실 중국 정부가 이전에는 대한민국 그 항일 유적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뭐 막 공개하고 뭐 많이 드러나는 거 싫어했죠 옛날에는. 이 그 경문시 했다고 할까지까지는 저희들 제가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태도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바뀌는 것 같은데 또 언제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임정청사나 이런 독립 그 운동 유적지는 우리 정부의 문화유산으로는 외국에 있긴 하지만 정말로 소중한 자산인데 이거 이런 식으로 그냥 저쪽에서 호의에만 기대는 건 좀 문제가 있어서 외교부에서 중국 정부하고 한국 정부 간에 일종의 보존 협약이라든지 일종의 뭐 양해라든지 최소한 이런 거라도 좀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선의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거 한번 협의해 보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한데 몇 군데라도. 네. 뭐 다 할 수는 없겠고. 지금 중국의 항일 운동 유적지 전수조사에도 이전에는 동의도 안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은 어때요? 저희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3년 계획을 해가지고 전수 조사를 할 지금 계획. 원래 하는 거예요? 아니 중국 정부가 공식? 이제까지 중국 정부 특히 동북 삼성은 접근 자체를 불허했었습니다. 이제까지. 지금은 어때요? 지금 원래는 아직까지 그 관계로 출장을 가보지 않았기 어쨌든 때문에 그 문제도 아직 네, 파악을 그 못하고 문제도 공식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고 지속성이 있도록 격을 좀 올리라는 거죠. 네. 그냥 선심 쓰는 정도로는 좀 그렇다. 대한민국 정부의 일종의 발상지 아닙니까? 자, 그거 잘 네. 챙겨주시고요.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 네, 그러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외공간 역할 재창조 이행 계획을 외교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깐만 이게 미안합니다. 하여튼 이게 정부 차원에서는 못하고 이제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이 좀 시설 그렇습니다. 개발하면 이제 원래 다 부서 없어지는 건데 예. 그걸 어쨌든 막아줬다는 거고 네. 삼성은 하여튼 시설 보완하는 거 도와줬다는 건데 하여튼 이거를 또 민간 기업에다 맡겨놓는 것도 문제고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부침이 좀 있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조용히 하는 것이 더 네. 효과적일 때도 있었고 그래서 중국 쪽하고 협의를 하고 네. 가능하면은 그걸 공식화하는 게 뒤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네. 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중 관계의 일종의 뭐 지표 같은 거기도 하니까 네. 중국에 있는 그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중에 이게 지금 우리한테 제일 네. 사실은 상징적이죠. 상해 중경에 하나 예. 또 있죠. 예. 그런데 거기도 한번 따로 또 챙겨 보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 중요한 사실은 역사적 시설물인데 이거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국가유산청장입니다. 예. 국가유산청장입니다. 네네. 저희 국가유산청장청에서는 이 국외 문화재를 부동산을 우리 관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워싱턴 D.C.에 있는 대한민국 그 공사관도 지금 청사에 사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상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매입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은 안 판다고 그러던데.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국가적으로 이걸 해결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서 이제 홍보 시설이라든가 유물을 전시한다거나 보존 처리 같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그냥 막 마지못해 관리하듯이 하면 안 되고 그 동네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뭔가 좀 활발하게 네네. 관광객도 좀 많이 오고 뭔가 동네에 도움이 돼야지 동네 흉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연구를 좀 많이 해보십시오. 네, 그러면은 재공관 역할 재창조할 이행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과 K 이니셔티브 확산 지원을 위해 해외에서의 팀 코리아 총력 체제 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팀 코리아 체제의 구심점이자 K 이니셔티브 확산의 교두보로서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173개의 제휴공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부응하려면은 제휴공관의 운영 체제를 개편하고 역할을 창조하며 또 공공기관의 해외 지사 활동의 분절화를 극복하는 것이 기요합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거점 공관 체제 개편, 공관과 현지 공공기관 간의 공조 체제 재정비, 외교 인프라 개선, 업무 혁신 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입니다. 우선 거점 공관 체제로 재편은 제외 공관을 거점 공관 체제로 재편하고 공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 방식을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부산 엑스포 때 약속을 했던 12개의 공관은 지금 상대국 관계의 관계를 고려해서 주 별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대폭 혁신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2페이지입니다. 제휴공관과 현지 잠깐만요. 네. 뭐 장관님의 문제는 아니고 이 자료 있잖아요. 이거 누가 지금 틀고 있어요? 이 자료 좀 정성스럽게 하세요. 그리고 이게 다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한테 이해관계 있으면 들여다보고 싶은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지 말고요. 카메라도 가끔씩 내용을 좀 찍어주세요. 좀 볼 수 있게. 그리고 앞으로 요 보고도 좀 여기 맞춰가지고 저 스크롤 통제하시는 분, 네, 잘 좀 볼 수 있게. 뒤에는 특히 이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렇게 캡처해서 볼 수 있게 좀 잘 좀 찍어주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은 공공기관과의 공조 체제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현재 82개 공공기관에서 총 723개의 지사가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지사들과 대사관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재경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공공기관 해외 지사를 물리적으로, 기능적으로 일원화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우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트라 무역관 등의 여유공관이 존재하는 경우 6개 지역부터 해외 지사를 한 곳으로 모으는 K-마루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제외공관 통합청사 건립을 통해 일원화를 확대하고 일원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상호 인근 지역으로 해외 지사를 모으는 방법도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관 주도하에서 모든 현지 진출 공공기관들이 참여하는 K 이니셔티브 협의체를 운영하여 팀 코리아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관장 앞으로 보고 체계를 확립하고 또 외국 사례를 참고해서 이들 해외 지사에 대한 대사의 조정, 지휘, 감독 방안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영국과 프랑스 등은 대사들이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외교 인프라 개선입니다. 신규 외교부 인력은 더 교육을 강화하고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관장 평가를 보완 개선하고 그리고 주재관 선발 및 관리 감독을 통해서 외교 인프라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인력 교육입니다. 그동안 인사혁신처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우수한 외교관들을 선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서 현장 실습과 토론형 수업 확대 그리고 국제법과 AI를 비롯한 새로운 강좌를 신설해서 그야말로 정의의 외교 인력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AI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외교부 본부뿐이 아니라 제외 공관까지 전부
연계시켜서 만들겠습니다. 다음, 공관장 평가 제도를 보완 개선함으로써 해외에서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공관장이 그 개인 활동과 기여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평가 담당 대사를 신설해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교 인프라 중요 요소의 하나인 주재관 선발과 지휘 감독 또 강화 문제입니다. 사실 주재관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국무위원님들 또 청장님들께서도 저에게 좀 주재관 자리를 하나 늘려야겠다 이런 말씀을 그동안 쭉 해오셨습니다. 사실 해외에 이러한 주재관 자리가 하나 늘면은 장관이나 또 기관장은 인기도 올라가고 조직 장악력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주재관 한 개 직위 운영 비용은 뭐 일을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은 공무원이 9개 훈련을 받는다면은 3명의 훈련 비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이 없다면은 이런 훈련, 9개 훈련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외 출장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걸 잘 검토해 가지고 사실은 가성비가 높은 방안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망스러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실망 많이 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있는 주재관들이 전체 제외 공관에 있는 공무원들의 3분의 1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선발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제도의 문제점이 그동안 이제 공개적으로 하고 부적격자를 골라내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해왔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개방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무려 4번을 12년 동안을 중국에서 어느 처의 주재관이 계속 있은 사례도 있고 또 어느 부처의 주재관의 경우는 좋은 생활 여건이 좋은 데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 부처에서는 사실은 TO의 반밖에 못 채우고 나머지 반은 다른 부처나 외부 그러니까 민간인에서 지원해서 가는 이런 것도 나왔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있었던 인도의 국세관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TO가 8개인데 그걸 다른 좀 생활 여건이 좋은 데로 보내고 인도는 없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지양하기 위해서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재공관 직원에 대한 공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주재관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업무가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또 잘못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본국으로 소환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관장에게 책임을 주고 여기에 대한 평가도 공관장이 받도록 해야 됩니다. 우수 주재관에 대한 포상과 비위 주재관에 대한 신상필벌 이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도 멕시코에서 어느 주재관이 현지인 폭행 등의 문제로 외교부에서 분명히 중징계를 했는데 그게 중징계가 의미가 없어진 것이 원소속 부처로 가가지고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부처의 언제 그랬어요?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취임한 후에? 네. 왜 가만 놔뒀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러니까 부탁을 했습니다. 이건 꼭 징계를 해주십시오. 근데 이미 시효가 지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그거 저기 찾아내 가지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장관님도 그냥 혼자 그 꿀꺽 삼키고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아, 이게 공직 기강에 관한 문제인데 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그거는 저 총리님 챙기실래요? 확인 좀 챙겨가지고 제가 전체 경과를 다 확인한 다음에 제가 확인하고 한 부처에서 그 내려진 징계는 일괄적으로 인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아예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례도 체크를 해가지고 이것도 확인해서 왜 방치했는지 예, 경위도 확인하고 방치를 왜 또 방치했는지 예, 그 전체적으로 경위 확인하고 적용함과 함께 제도와 해당 문제에 대한 점검까지 하겠습니다. 요 사례도 별도로 원인을 찾아서 저기 넘어가면 안 되죠. 네, 뭐 그냥 다른 넘어가지 않고 잘 아는 장관님이셨어요?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두 번이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럼 겁니다. 과정 중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따로 챙겨서 별도 네.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자료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의 혁신을 토대로 추진 업무의 분야별 혁신 연계를 통해서 K 이니셔티브 확산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겠습니다. 우선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전략을 수립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예방 대응을 최적화하고 또 동포 전담 영사도 확충하고 그래서 동포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그 현지에서 맞춤형 포괄적 연계 사업을 통해 K 이니셔티브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페이지입니다. 전방위적인 경제 외교를 통해서 재외 공관을 수출 수주의 전진 기지로 거듭나게 할 것이며 재외 공관 주도하에 현장에서의 무상 원조 체계를 통합하고 문화, AI 관련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ODA 사업의 효과적인 효율적인 수행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대통령님께서 재외 공관에 화장품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된다는 말씀은 전부 전파가 돼서 그런 정신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외공관이 이런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재창조되고 팀 코리아 체제로 그야말로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공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쨌든 뭐 기획은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근데 재외 공간을 앞으로는 뭐 문화, 기업 진출 교도부로 만든다. 그다음에 해당 지역의 우리 교민들 통합의 중심으로 만든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다른 관련 부처들도 다 이거 논의 같이 하신 거예요? 앞으로 예를 들면 재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네, 예, 다 의논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총리실에서 또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동포청장인데요. 여기 카메라 뒤편에 있습니다. 네. 예. 관련해서 한 가지 좀 그 건의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지금 분야별 혁신 4가지 추진 과제 중에서 재외국민 보호 최적화와 동포 지원 역량 강화가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 재외 거점 공간 분야에는 이 부분이 좀 거점 공간 배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개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거점 공간을 배치를 하는 기준을 이렇게 삼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동포 밀집 거주 지역이나 거주국의 치안 상황, 그다음에 사건 사고 다발 지역 이런 문제들도 같이 여기에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네. 그 이제 총영사관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예를 들면 대사관은 사실은 그 동포 밀집 지역으로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특성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잘 분석해서 네. 가십시오. 대통령님, 저 산업부 장관입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공관장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가 제 경험은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제가 해외 다닐 때마다 대사님들 뵙고 하면은 대사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수주라든지 수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
마침 수출 거점 공간부터 해야 문화 이렇게 거점 공간 나눴다면 저희 생각에는 현지 기업인들이 뭐 다면 평가를 도입을 해서 기업들이 참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출 같은 경우는 수출 부처 이제 산업부이긴 합니다만 산업부의 장관이 이렇게 그 평가에 참여를 한다든지, 개발협력이라든지 문화부 같은 경우는 문화부 장관님이 공관장 평가에 참석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에도 좀 이렇게 보완이 되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100% 의존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해당 지역 뭐 교민 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언제나 행정 수요자, 우리는 공급자니까 수요자들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요자를 어떻게 지금 이제 조직할 거냐, 또 어떤 사람들한테 그걸 맡길 거냐의 문제는 있긴 한데 저 지적은 맞거든요. 기업, 문화, 교민 이쪽의 평가를 어떻게 반영할지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도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죠. 네, 사실상 그런 것이 비공식적으로는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민사회에서 평판을 듣는 정도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좀 제도화할 것인지 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외 공간들은 물리적으로 지금 해외에 나가서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창피스럽게 무슨 뭐 현지 뭐 직원들을 뭐 성추행을 했느니 무슨 뭐 폭언을 했느니 뭐 이런 거 사실 상당히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 그런 망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무슨 대사 이러면 우리는 볼 때 좀 훌륭한 뭐 대단한 분으로 생각하는데 가만 보니까 욕이나 하고 무슨 뭐 폭행이나 하고 어디 성추행이나 하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꺾여 있는 이유는 감독으로부터 동떨어져 있기 때문인데 아까도 말씀도 하셨지만 어떤 암행 감찰을 하든지 네. 아니면 현지 기업이나 주민들이나 아니면 뭐 쪽에 의견을 좀 상시적으로 듣든지 하여튼 수를 좀 내긴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좀 미안한 얘기인데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제외 공간장 나가면 무슨 놀러 가는 것처럼 애들 유학시킬 기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응? 거기다 뭐 집 주고 출장비 주고 뭐 온갖 혜택 다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민 세금으로 그러면 되겠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비난 안 나오게 네. 그것도 잘 챙겨 주시고요. 동부청장님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어쨌든 제외 영사 대사관의 핵심이 동포들 편의를 제공하는 건데 동포청을 왜 독립 외청으로 만들어 가지고 따로 하는지 좀 이해가 저는 안 되는데요. 그게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어서 제외동포 재단이라는 걸 그러니까, 만들어서 네. 했었는데 동포들은 사실은 그 어떻게 될지 모르고 동포청으로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해가지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왕 제도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잘 검토해. 그러니까 내 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그 기관 보고할 때 하여튼 외교부에 외청 동포청에 산하기관 무슨 제외 무슨 뭐 동포센터요. 동포 협력센터라고 협력센터. 있습니다. 이게 3중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는 일은 그 제외 교민들 편이나 보호 활동인데 이걸 왜 이렇게 기관들 다 쪼개놓냐? 지난번 보고 드리고 나서 그래서 제외동포 협력센터와 동포청은 신속하게 지금 일원화하려고 합니다. 네. 예. 그럼 됐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업무도 제외 기관들, 기관의 핵심 업무는 하여튼 우리 기업들 해외 활동하게 하는 거, 우리 교민들 편하게 살게 하는 거, 그다음에 국가 간 외교 관계 처리하는 거, 지금 이제 문화 네. 진출 이걸 하는 데잖아, 그죠? 업무도 엄청 많은데 인력도 막 여기서 오는 사람, 저기서 오는 사람, 뭐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뭐 별 사람 다 해서 통제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출근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하여튼 그 업무 감찰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들도 잘 활용하시고요. 특히 산업부, 문화부. 네. 문체부 잠깐 말씀드리면요. 말씀하십시오. 지금 그 K 이니셔티브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문화 K 컬처일 텐데 네. 사실 문화 주재관 중에는 이제 문화 홍보 주재관이 있습니다. 42명이 이제 나가 있는데요. 이 뽑는 절차가 공모도 있고 또 뭐 경력 개방형도 있고 개방형도 있고 약간 좀 불균형하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 뽑힌 사람들의 문화적 전문성도 좀 약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취약성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 장관님이랑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공모하고 선발하는 체계를 좀 바꾸려고 지금. 그러게 이 각 부처청이 온갖 이름으로 지금 제외 공간에 나가 있는데 그 좀 체계적으로 뭘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사람이 이 기관에 4년 하고 저 기관가 4년 하고 여기가 4년 하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네, 그 사례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막을지도 이 막는 필요하면- 장치는 이미 만들었는데요. 네. 차제 지금 문화부 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주재관 선발 제도를 한번 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모든 조직이 다 마찬가지지만 눈 바깥에 감시의 밖에 있는 제외 공간 문제는 어떤 일종의 뭐라 그럴까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랄까 조직 관리에 예. 그런 거니까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뭐 직접 관계된 건 아닌데 하여튼 아까 저기 장관님 말씀과 관계된 건데 하여튼 조직 운영을 하려면 신상필벌이 분명해야 돼요.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이 기준에 따라 잘하면 상 주고 모자라면 제재하고 이게 분명해야 조직 유지가 되지. 이게 뭐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봐주고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눈에 받치고 막 걸리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엄격하게 해야 조직이 유지가 된다니까요. 네. 예? 다른 모든 부처청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실 인사 소위 그 최대한 자제해야 되고 신상필벌 제재와 포상은 명확하게 엄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직 유지가 되고 권위가 서죠. 뭐 너무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조직의 수장이 인사를 엉터리로 하면요 뒤에서 다 욕해요. 앞에서는 막 굽벅굽벅하지만 뒤에 가서 전부 흉보고 있습니다. 그럼 조직 유지 관리가 안 돼요. 채통 떨어지고. 그래서 정말 인사는 인사만큼 공정하게 해주는구나. 내가 일 열심히 하면 대우해 주는구나. 잘못하면 혼나는구나. 이거를 당연히 느껴야 그 조직이 자동적으로 잘 알아서 움직이지. 친하다고 뭐 봐줘버리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례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외교부는 지금 다른 부처와는 달리 감사관실이 아주 크고 이 감사관실이 제외공관을 지속적으로 가서 감사도 하고 이 감사관은 외교부 직원이 아닙니다. 감사원에서 파견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 들어보면 아주 잘 될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이행하겠습니다. 모범적 사례로 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지금 각 부처청에서 뭘 이렇게 기획된 것들도 하지만 이게 너무 무거운 주제는 주제대로 하고 다른 부처에 관계된 협조가 필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 공식 국무회의 말고 소통 통로가 있긴 합니다만 거기서도 활용을 하고 이 회의도 필요한 게 있으면은 다른 부처에 협조가 필요한 게 있으면 좀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세요. 그 맨날 와서 방망이 두드리는 거 구경만 하다 가지 말고 이 아까운 시간에 업무 보고도 주요 업무는 보고를 좀 하세요. 꼭 보고할 때 뭐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하지 말고 각 부처청에서 각자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공유가 필요한 사안들은 특히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 사안들은 요약해서 몇 개씩이라도 보고를 하세요. 각자. 그리고 제안도 좀 하시고요. 나중에 이게 이 칸막이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칸막이를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그것도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 우체국의
우편 배달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부르지? 집배원? 네. 뭐라고 부르나? 집배원. 네. 요새도 집배원이라고 부릅니까? 여기 잘못 부르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거 있죠. 거기 수천 명 있다면서요. 아니 수천 명이라 10,000명이 넘는다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맨날 적자라고. 근데 그런 조직을 이용해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여론조사를 맡긴다든지 실태조사를 맡긴다든지 또는 그 사무실을 통합 운영해서 비용을 줄인다든지 각 부처끼리 하면 되는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업 경영을 하거나 이러면 돈을 아껴야 되니까 그건 막 기본적으로 하는데 정부라서 그 개념이 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당연히 예산으로 쓰니까. 우리 기업에서 오신 장관님들이 각별히 그런 것 좀 다른 부처에 제안도 좀 하세요. 보시면 좀 황당한 거 많을 겁니다. 근데 원래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은 느낌이 없어서 보고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보고 지적을 좀 해줘야 되니까요. 저 외부 기업에서 온 장관들끼리 따로 모이죠? 그걸 흉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안 되고. 답답하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의견이 좀 모이면 다른 장관님들한테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가끔 모여서 잘 적응하고 그렇지, 있는지 들켰죠. 확인하는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옵니다. 그럴 거예요. 공유하겠습니다. 보면 아마 답답한 거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공식화해서 좀 다른 부처들도 각 자기 소관 부처를 바꾸는 건 당연하고 다른 부처들도 바꿀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네. 네, 추가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동포청장입니다. 네. 네, 방금 대통령께서 우리 전 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하시라고 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동포청 업무보고 때 동포들의 국적 체류 자격에 따른 차별 문제가 있는지 조사해보고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동포청에서 지난 12월 달에 자체 조사를 해서 차별 요인이 될 만한 사안들을 조사를 거쳐서 지금 각 부처에 혹시 그 동포 대상 관련된 업무들 중에서 차별 요인이 있는지 점검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취합 중에 있는데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이 결과를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동포청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해외 그 방문을 해보면 자기 동포들 제외 동포들 불만이 막 하늘을 찔러요. 뭐 그렇게 억울해해 그냥 자원에. 근데 뭐 이러저런 요구도 많고. 그런데 제외 동포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아니면 그에 준하는 사람들인데 그 지원을 너무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교과서 없다는 얘기를 내가 맨날 듣거든요. 한글 학교 교과서 없다고. 네. 그런 거 좀 많이 해주면 뭐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값 얼마나 들겠어요? 그 서러운 생각 안 들게 그 지원도 좀 하시고 하여튼 제외동포 제외기관들 전부 다 그 한 달 이내에 하고 있는 거 작업하고 한 달 있습니다. 안에 네. 하여튼 해서 다 취합해가지고 예. 분석해서 국무회의 보고를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보면 얘기는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네, 정기적으로 어쨌든 동포 간담회도 좀 하시고 네. 기관들이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때 동포 간담회 때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 제외 공간에 전문을 보내가지고 동포들의 애로사항, 민원, 건의사항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2월 6일까지 일단 취합을 하도록 했고요. 2월 2주째에 취합해서 1차적으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러세요. 하여튼 정기적으로 간담회나 이런 거 좀 하시라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안 그래도 해외 사는 서러운데 외롭고 서러운데 공간 내서 찬밥 대우 받는다 이런 피해 의식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네. 네,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 재경부 장관부터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총괄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거 좀 이렇게 해서 잘 보여주세요 영상으로. 우리 국민들도 관심 있는 우리가 국민한테 알려드려야 될 내용이니까요. 네. 금년도 민생 체감 대표 정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9개 부처 다 참여했습니다. 다 안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5개 분야로 나눠서 전 부처 과제를 대통령 표처럼 이렇게 만들어
그렇습니다. 아마 국민들께 보시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신데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이거? 5개 분야로 해서 여기 다 나오는 거죠? 네네. 알았어요. 가계 부담 완화해서 어쨌든 파일로 만들어서 네네. 좀 공유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SNS 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재부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20만 원만 자 이거 제가 할게요. 네. 너무 오래 걸려. 이거 좀 밤새야 될 거예요. 어쨌든 이거 1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1페이지 목록 있었죠 아까? 네. 목록에 1, 2, 3, 4, 5가 대분류고 넘겨서 자 가계부담